믿을 만한 정통교회 위치나 정보는 물론 설교나 찬양 등 다양한 기독교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굿TV 녹톡 앱이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30일 김주헌 총회장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제116차 총회 주요 정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에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과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돼 대북 보건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NGO 샘복지재단이 굿TV와 한반도 복음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교회의 위치나 정보는 물론 설교나 찬양 등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해온 굿TV 녹톡 앱이 더 다양해진 콘텐츠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 설교 중심이었던 콘텐츠를 감성 테마 형식으로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많은 이용자들이 힘든 일상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작은 교회 목회자의 세세한 설교까지 접할 수 있어 선교와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거란 기대를 모읍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가득할 때, 흘러가는 시간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이용자들의 상황에 맞춰 오디오 콘텐츠가 추천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출퇴근길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며 감동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뉴 미디어 시대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과 기능을 갖춘 굿TV 녹톡 앱입니다. 설교와 찬양뿐 아니라 기독서적과 간증 등 다양해진 기독교 콘텐츠들로 최근 들어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엔 무엇을 들을까 찾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을 만져주는 카테고리들이 보여서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듣고 위로돼서 녹톡 앱이 출시된 건 지난 2020년 4월. 굿TV는 미디어 선교 확장과 일상 속 검증된 기독교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녹톡 앱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또 청년층이 TV보다 유튜브 등 뉴 미디어 환경에 친숙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선교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도 앱 개발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기존 설교 중심이었던 오디오 서비스는 감성별 테마 형식으로 재구성됐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가 강화됐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위로구나.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분들도 위로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큐레이션을 통해서 이 다채로운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정말로 다가가서 나에게 정말 삶 가운데서 이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는데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나열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녹톡 앱으로 국내 3만여 곳의 교회 정보 확인은 물론 설교 말씀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게 된 교회는 목회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고 이단의 은밀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굿TV와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형교회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녹톡은 중소형교회 목회자가 설교나 강의를 직접 올릴 수 있어 차세대 목회자나 신학생, 사역자 발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필요한 서비스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용자 주변의 교회 정보와 설교, 이단 정보까지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전 매체에서 오디오를 통해 서비스하는 첫 종합 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대세인 이 시대에 복음이 갖는 특징,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무엇일까? 역시 말씀이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녹톡 앱은 앞으로도 많은 크리스천에게 일상 속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교회와 교단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앱 녹톡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김주헌 총회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제116차 총회 정책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위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란 표어에 맞춰 1년간 진행되는 주요 사업 모두 성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회장은 116년차 총회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중요한 일을 하겠다며 성결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제2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함께 2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침묵으로 낙태죄 관련 입법을 미뤄 태아 살인이 방치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국회도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다짐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문제와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와 사모들이 영적 건강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간 오직 성령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중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10개의 챕터를 통해 깊이 있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정확히 알아야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책의 설명입니다. 저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 정확하게 알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며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책 진약사의 기도학교는 2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저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 유튜브 기도학교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자는 현직 약사이면서 순복음 안디옥교회 박찬선 목사의 아내인 진정주 사모입니다. 진 사모는 책에서 30년간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실수하면서 배운 생생한 기도 원리와 독서를 하며 따라할 수 있는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방언기도, 치유기도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진정주 사모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넉넉한 상급을 주신다며 생활 속 기도에 불을 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이 날마다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돼줍니다. 강북 제1교회 황미경 사모는 말씀에 비추어 본 일상과 성찰한 이야기로 복음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간 아침의 쉼표는 그가 맡고 있는 극동방송 라디오 좋은 아침입니다의 월요일 코너와 같습니다. 총 55편의 글로 구성된 책은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지친 이에게는 위로를 건넵니다. 황 사모는 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의 때를 분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대북 보건 의료 지원 사업에 힘쓰는 기독교 NGO 샘복지재단이 30일 굿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 동포를 비롯해 국내외 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사역 속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며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평양 제3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돼 대북 보건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NGO 샘복지재단이 30일 굿TV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샘복지재단은 앞으로 굿TV와 함께 생명 살리기 운동과 국내외 복음화를 선도하기 위해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샘 복지재단 김성근 이사는 북한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하다며 구티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에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북한 사역이라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티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좀 더 이제 알려지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샘 복지재단은 구티비와 함께 의료와 복지 지원을 통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한반도 미디어 복음 사역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이날 한반도 복음화와 생명 살리는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치경제적 사면 복권을 건의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30일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통합의 리더십과 포용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교총은 새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치 보복 대신 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포용의 결단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정광윤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몽골 목회자 훈련원 학위 수여식이 지난 25일 함팅토야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미국 칼빈 국제대학교 신학 석사 과정이며 2년 전 몽골 목회자 훈련원과 칼빈 국제대의 학위 과정 협약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학위를 받는 몽골 목회자는 총 7명입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몽골 뭉힝하이르 교회 투무 르호익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해 한일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각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내년인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 기준으로 볼 때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고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30일 SK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에 대해 품목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SK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지 35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장 스토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K 측은 1980년대 주력이던 섬유 산업을 대체할 미래 성장 동력을 고민하던 중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최종현 선대 회장의 선구안이 성장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30일 발간했습니다.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겁니다. 우선 7월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폭이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커지는 데 따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57원 내려갑니다. 또 내달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80%로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공공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의 영토를 내주고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론조사 업체 NORC에 의뢰해 우크라이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5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9%는 러시아가 침공 이후 점령한 지역을 휴전 조건으로 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실질 점령하고 있던 남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 일부를 휴전 조건으로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81%가 반대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나토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러시아가 회원국의 안보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아울러 지난 70여 년간 중립 노선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하고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미국에서 빠르게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전체 감염의 절반을 넘은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BA4와 BA5는 지난 19일에서 25일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각각 15.7%, 36.6%를 차지했습니다. 두 하위 변이는 자연 감염이나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돌파 감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각종 수집품과 결합해 투자 대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체 불가 토큰 NFT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크리스티 경매소에 올해 NFT 경매 낙찰 총액이 460만 달러, 약 60억 원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경매에서 낙찰된 작품의 총액은 한화 1,9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날 크리스티가 주최한 NFT 경매에는 NFT 미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비플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지난해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친 가격에 팔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주말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전국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과 대전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32도, 부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미디어 선교 확장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 최초 오디오 앱 녹톡을 선보입니다. 녹톡의 목적은 성도의 영적 회복과 복음 전도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분이 계신가요? 복음 콘텐츠로 위로의 등불을 밝혀줄 녹톡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